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지나왔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대면 접촉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의도적으로라도 YTN 뉴스를 많이 보면서 시간을 보낸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YTN 뉴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아쉬웠던 일도 있었고요. 또 못다한 일도 있고 해서 새로 좀 계획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리뷰와의 시간 오늘 다뤄볼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셨죠? 네, 오늘 리뷰Y에서는 사건, 사고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YTN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경찰 혹은 경찰관이 뉴스의 중심인 경우에는 윤리나 법을 위반한 경우 아니면 경찰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혹은 상해를 당한 경우나 아니면 임무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역할을 다한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찰 혹은 경찰관에게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경찰의 현장 대응 이슈를 두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논점이 좀 왜곡됐거나 아니면 본질이 변형된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경찰의 현장 대응 관련해서 YTN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경찰의 사명이겠죠. 그런데 최근 잇따라 불거진 그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도들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YTN 홈페이지에서 경찰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최근의 기사에서는 퇴근 중에 강제추행범을 잡았다는 기사, 아니면 비리 피의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니면 야외 노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이런 뉴스들, 그러니까 경찰관에 대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15일에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18일에는 층간 소음 갈등은 이웃 일가족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해당 경찰을 이제 여성이라고 밝히면서 젠더 논란까지 그렇게 확산이 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라는 그런 전형적인 이슈에 젠더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이번 사안의 본질은 경찰관들의 부실한 현장 대응일 겁니다.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언론에서 더 주의해야겠죠, 박사님? 네, 저도 최근에 벌어진 이런 사건들이 왜 관심을 받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현장 대응 부족의 문제 누적의 한 측면이겠고요. 또 수사 진행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 경찰에 대한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여성 경찰에 대한 논란은요, 경찰 내 그 젠더 갈등으로 확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언론이 이 여성 경찰 비난 프레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그 여경 무용론이 다시 불지펴졌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죠. 그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치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직장 내 갈등도 있지만 성별 갈등이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는 성별 갈등을 다른 연령층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초기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난 11월 18일에 보도된 흉기 난동 벌어지자 도망친 경찰관, 피해자 경찰 못 믿겠다 울분 이 기사를 보면
기사의 제목만 봐도 이 뉴스가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시선으로 구성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경찰을 비판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사건에 성차의 문제가, 젠더의 문제가 개입이 되게 되어버렸는데요. 15일에 발생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앵커가 보도를 하면서 여성 순경이 남성을 제압하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표현으로 뉴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의 문제가 여성 경찰의 문제로 이렇게 제한되어 버리는 순간인데요. 앵커의 발언은 기자의 리포트가 무슨 내용을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할지를 축약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의 머릿속에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경찰의 부실 대응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왜곡을 염려한 것인지 이 YTN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로 들어가면은 그 문자로 기사 정리된 부분에서는 여성이란 앵커의 발언이 이렇게 사라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신중하게 주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보도를 접했을 때 여경 논란을 제외하고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이 현관문이 잠겨 그 위층으로 바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문을 깨고 들어갈 수는 없었을까? 예, 정당한 경찰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을 좀 더 짚어내는 그러한 보도와 대담 내용들은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네. 두 분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보도할 때는 여자 경찰이라서 여자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보다는 경찰이 출동을 했으면 대응해야 할 수칙에 맞게 현장에서 그렇게 그 행동을 했느냐, 준칙에 맞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보자의 이야기가 있고 또 경찰의 이야기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평가님, 그리고 스토킹 피해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복 범죄를 막지 못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크게 주목을 받은 그런 사건인데요. 11월 20일에 보도된 데이트 폭력 보호 여성 살해 혐의 전 남자친구 검거라는 보도를 살펴보면 경찰이 첫 신고를 한 이후에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건은 발생을 했고요. 경찰은 이제 기술적 한계,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정확하게 위치를 집어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인이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사실은 출동 경찰은 피해자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보도에서는 경찰의 성별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경찰, 남성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대응과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의 문제로 이렇게 사건의 본질을 잘 짚어낸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뉴스큐 5차례 신고, 스토킹 살인 왜 못 막았나 대담에서는요. 경찰이 2015년부터 시행하는 신변보호 제도 하나로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데 이 스마트워치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또 오류를 고쳐나갈 필요성, 또 경찰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을 발견했었는데요. YTN의 경우에는 19일부터 21일까지는요. 데이트 폭력 못 막은 스마트워치 혹은 데이트 폭력 보호 여성 피살, 데이트 폭력 보호 여성 살해 혐의 전 남자친구 검거, 데이트 폭력 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 검거로 리포트를 썼다가 22일 이후부터는요. 신변 보호 여성 5번이나 신고했지만 스토킹 남성 보고도 경고만 한 경찰,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은 연인 관계 폭력이 아니라 스토킹은 살인이라는 범죄를 부를 수 있을 만큼 이 YTN이 그 리포트 제목에서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짚는 데 노력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이제 시행된 지 확인을 해보니까 2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 기기적인 결함, 지역 오차 이런 거는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확인되는 지점에 가보니까 현장이 아니라 몇백 미터 떨어져 있다. 이런 걸 좀 해결해야 조금 이 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지는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의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기기를
사용하고 확인하는 방법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둬서 좀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일을 커지게 만드는 이런 대응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런 세부 매뉴얼을 잘 정해놓고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무엇보다 이 스마트워치 때문에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막았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박사님, 리포트에 함께 사용된 뭐 영상이나 그래픽은 어땠습니까? 이 화면이 함께 구성되는 리포트라서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뉴스큐 5차례 신고, 스토킹 살인 왜 못 막았나와 또 스토킹 살인 피해자 담당 경찰, 사건 나흘 전 베스트 경찰 선발대 보도에서는요, 동일한 그래픽을 사용했습니다. 이 여성 경찰이 치마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피해자 담당 경찰이 여성인 점, 또 간부급인 112 전문가도 여성임을 추측하게 했습니다. 이 스토킹 살인 피해자 담당 경찰이 여성인지 그리고 간부가 여성인지 꼭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제공했고요. 여성 경찰이 전담한 사건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낳는다는 점에서 여성 경찰 이미지를 일부러 사용한 점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의 뉴스를 저도 봤는데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그래픽의 사용에서는 특별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 이들 보도에서는 그런 시선이나 그런 그래픽의 문제뿐만 아니라 뉴스의 표현 양식 중에 하나인 또 문자의 문제도 하나 있었는데요. 22일 날 기사에서 보면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방지 대책은 이 뉴스를 보면은 현장 이탈한 여경 일각 이럴 거면 왜 뽑냐라는 자막이 들어갔습니다. 범죄 전문가가 경찰 간의 성별의 문제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그 말을 하는 그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자막에서는 그러한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노출이 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바라보는 언론의 관점과 뉴스 속에서의 그런 시청각적 묘사에서 성별이 강조되는 그런 방식은 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널리즘 연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직업적인 전문 영역에서 그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성별 특징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면 본질이 흐려지게 되고요. 또 잘못하면 불필요한 그런 젠더 이슈를 만들게 되거나 아니면 사안이 변질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YTN의 뉴스 전문가들께서 특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상, 그래픽 그리고 자막은 방송 리포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에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 군 성폭력 문제 다룰 때 여중사 이런 표현 대신에 공군 중사, 육군 중사 이렇게 표기하는 것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 경찰도 여자라는 것을 꼭 밝혀야 될 필요가 아니라면 이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두 분께서 들려주신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네, 뉴스의 영향은 생산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좀 섬세하고 특별한 그런 감수성과 그리고 표현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YTN의 뉴스 생산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시청자를 위해서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본말이 전도된 논쟁 보도 말고 사건 본질 보도 충실해야. 층간소음으로 인해 벌어진 이웃 간 분쟁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또 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고요. 스토킹 살인, 또 교제 살인 역시 연인 간 다툼으로 관대하게 본 사회 인식, 또 구조 요청 시 경찰 간의 영민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 결국 살인이라는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집중하는 보도가 충실해져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